히말라야의 서쪽 파키스탄 북부에 위치한 난가 파르바트는 14좌 중 10개봉 등정을 마친 고미영의 11번째 산이었다. 베이스 캠프를 출발한 지 닷새 후인 7월 10일 고미영이 난가 파르바트 정상에 올랐다. 캠프4를 출발한 지 15시간 만이었다. 그러나 그녀는 더 이상 산에서 내려오지 않았다. 세상의 높은 산들을 모두 오르겠다는 꿈을 가슴에 안고 난가 파르바트의 깊은 계곡으로 사라졌다. 헬기 수색에 나선 지 20여 분. 등정팀은 4,800m 지점에서 고미영 대장을 발견했습니다. 한국 시간으로 오늘 오후 3시경 사고 발생 16시간여 만이었습니다. 배낭이 바위에 걸려 거꾸로 고미영의 시신이 발견됐다는 소식에 베이스 캠프는 눈물바다가 됐다. 찾았어요? 지금 빨리 가까이 가봐야 되는데 거기는 갈 수가 없어요. 지금 눈사태 지역이라서. 기적을 바랬던 동료들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믿기지 않는 그녀의 죽음. 많이 훼손돼서 나는. 고미영과 마지막 14좌인 안나푸르나에 함께 오르자고 약속했던 오은선의 가슴도 무너졌다. 보름 전인 지난 6월 26일 파키스탄 스카루드를 출발한 원정대가 난가 파르바트 베이스 캠프로 향했다. 안녕하세요. 여기는 지금 난가 파르바트 베이스 캠프 가는 길인데요. 바로 이 다리가 할랄라 브릿지라는 다리고요. 이 다리를 건너서 왼쪽으로 아주 좁은 길로 가게 됩니다. 올봄 마칼루와 칸첸중과 다울라기리 등정에 성공한 고미영은 난가 파르바트 등반에 강한 의지를 보였다. 여기는 바로 난가 파르바트 베이스 캠프입니다. 오늘이 6월 20 며칠이에요? 28일이죠. 아침 10시경 바로 이곳에 도착했고요. 뒤에 보이는 곳이 바로 난가 파르바트 정상입니다. 베이스 캠프 근처에 19년 전 난가 파르바트에서 실종된 산악인 정성백의 추모탑이 있다. 한국 원정대는 산에 도착하면 항상 먼저 떠난 선배들을 위해 묵념을 올린다. 세계 9위봉인 난가 파르바트는 에베레스트에 비해 베이스 캠프의 고도가 1000m가량 낮다. 그만큼 정상까지 가는 길이 멀고 수많은 위험지대가 도사리고 있어 등반 난이도가 매우 높은 산이다. 고소 적응과 캠프 구축을 위해 해발 5,000m 지점에 있는 캠프 1으로 향한다. Broken 10 too much snowing in the game 1. Tomorrow good weather. Can stop at the game 2. The Korean expeditions. Mr. Yoon and Mr. Han. First making in the way and the rope. Inshallah first and the success. 폭설로 구축해뒀던 캠프 1과 캠프 2가 무너졌다. 그래요. 지금 러셀을 캠프 2까지 해놨는데 또 눈이 오면 다시 러셀을 해야 돼서 지금 예. 1895년 인류가 처음으로 히말라야 등반을 시도했던 산이자 히말라야 첫 조난 사고가 일어났던 난가 파르바트는 그 후로도 수많은 목숨을 앗아가 킬러 마운틴이라는 악명을 얻었다. 난가 파르바트는 오스트리아의 전설적인 산악인 헤르만 볼에 의해 단독 초등됐다.
등정의 고통이 얼마나 극심한지를 보여주는 한 장의 사진. 20대 청년이 사흘 만에 노인의 모습으로 변했다. 베이스 캠프를 떠나기 전 등반 성공과 무사 귀환을 기도하는 고미영. 히말라야에서 카닥을 묶는 건 길 떠나는 나그네들이 무사히 다시 돌아오겠다는 다짐의 뜻이다. 수직에 가까운 직벽, 캠프 1을 벗어나자 악마의 산 난가 파르바트가 본색을 드러낸다. 캠프 1에서 캠프 2 가는 길인데요. 바로 여기가 대암벽 직전의 트레바스 구간입니다. 입이 얼어서 말이 잘 안 나오네. 여기를 트레버스 해서 한 100m 정도 암벽을 올라가면 이제 캠프 2가 나오게 됩니다.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서 있기조차 힘든 절벽의 한가운데 고미영은 어려운 상황에 맞닥뜨릴 때마다 스스로에게 용기와 격려를 불어넣는다. 그런 그녀에게도 등반은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고 철저히 혼자 견뎌야 하는 자신과의 외로운 싸움이다. 가도 가도 보이지 않는 절벽의 끝. 이 지루하고 고통스러운 순간들을 그녀는 무엇으로 견뎌내고 있었을까? 베이스 캠프를 출발한 지 사흘 만에 캠프 3에 도착했다. 여기는 캠프 3에 도착했습니다. 약 6,600m인데요. 제가 캠프 2에서 9시 15분에 출발을 했는데 이거 시간이 12시 50분. 그래서 몇 분 걸렸나? 예, 3시간 한 35분 정도 걸렸네요. 예, 컨디션은 좋습니다. 해발 7,000m. 캠프 3에서 캠프 4 구간은 보기만 해도 아찔한 길이 이어진다. 자칫 발을 헛디디면 까마득히 아래로 추락할 수 있는 위험한 길. 새벽 2시 30분. 캠프 4를 출발한 대원들이 난가 파르밧 정상 공격에 나섰다. 베이스 캠프를 떠나온 지 5일째 되는 날이었다. 지금은 5시 19분이고요. 7월 10일 지금 정상 가는 도중입니다. 마지막 캠프를 출발한 지 약 3시간이. 캠프 4에서 정상까지의 고도는 625m. 그러나 정상은 지금까지 올라온 그 어떤 길보다 멀고 험했다. 동료 대원의 카메라에 담긴 그녀의 모습이 조금은 안쓰러워 보인다. 정상 근처에 구름이 몰려들기 시작했다. 날씨가 나빠질 징조다. 가파른 데다 바람이 심해 눈조차 쌓이지 않은 이 절벽을 넘어야 정상에 오를 수 있다. 드디어 모습을 드러낸 난가 파르밧 정상. 사방이 보이지 않는 화이트아웃과 거센 바람을 뚫고 마침내 고미영이 난가 파르밧 정상에 섰다.
캠프 4를 출발한 지 15시간 만에 난가 파르밭 등정에 성공한 것이다. 조금 힘들게 정상 등정을 했고요. 내려오는 도중에도 너무너무 날씨가 안 좋아서 정상 부근에서 설동을 타서 우리가 거기서 자고 와야 되지 않느냐. 고산증에 걸린 쉐르파를 캠프 4로 이송하느라 대원들의 체력이 떨어져 하산이 늦어지고 있었다. 어제 7월 10일 난가 파르밭 정상 오후 7시 30분에 정상에 섰고요. 그때 당시에 너무 날씨가 안 좋았기 때문에 바로 내려오기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간이 아침 6시 14분인데 지금 다들 이제 여기 30분만 가면 캠프 4입니다. 그래서 뭐 12시간 넘게 아주 고생하면서 이곳에 무사히 도착했습니다. 근데 한 가지 안타까운 일은 우리 옆에 있던 오스트리아 교원 한 분이 어제 정상에서 봤는데 우리도 그 이후에 본 적이 없었고 혼자였기 때문에 우리는 그래도 7명이나 됐었기 때문에 날씨가 추웠지만은 힘겹게 캠프 4를 내려오면서도 외국 산악인의 실종을 걱정하던 고미영의 모습이 카메라에 담겼다. 이것이 그녀의 마지막 모습이 될 줄은 아무도 몰랐다. 사고 없이 하산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평범한 직장인이었던 고미영은 우연히 산으로 직장 야유회를 갔다가 산의 매력에 푹 빠지게 된다. 30살 늦깎이 클라이머의 성장은 놀라웠다. 스포츠 클라이밍 세계 랭킹 5위, 아시아 선수권 대회 6연패를 기록하며 정상의 자리를 지켰다. 그러나 10대, 20대의 어린 선수들과 경쟁을 해야 하는 그녀의 나이는 40을 바라보고 있었다. 새로운 도전이 필요했다. 우연한 기회에 제가 원정을 가게 됐어요. 39살 때. 그래서 원정을 갔었는데 너무너무 재밌었고 이쪽으로도 내가 좀 해볼만 하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세계 최고봉들이 모여있는 히말라야. 이름만 들어도 두근거리는 산들이 모두 그곳에 있었다. 고미영의 가슴속엔 온통 히말라야에 대한 열정으로 가득 찼다. 고산 등반을 시작한 지 2년 만에 고미영은 히말라야 8,000m급 봉우리는 초우유 정상에 도전하게 된다. 에서도 고산병 증세가 거의 없어 동료 대원들에게 타고난 고산 체질이라 불렸던 고미영. 지금 마지막 캠프 3에 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시간이 오후 5시 30분이고요. 여기서 좀 쉬었다가 오전 1시나 2시 정도. 초우유 등정으로 고미영은 히말라야 14좌 등정에 첫 단추를 끼웠다. 여기는 8,201m 초우유 정상입니다. 이렇게 정상에 서게 돼서 너무너무 기쁩니다. 이듬해인 2007년 5월 세계 최고봉인 에베레스트를 등정하고 같은 해 7월 브로드피크 정상에 섰다. 시샤팡마에 오르며 고미영은 2년간 히말라야 4개 봉 정상에 섰다. 어느덧 히말라야 고산 등반가로 이름을 알리게 된 고미영은
세계 제4위봉 로체에 도전하게 된다. 아무리 험한 길과 가파른 벽이 가로막아도 그녀는 걸음을 멈추지 않았다. 입니다. 여기 바로 세계 4위봉 로체 정상입니다. 8,510m고요. 히말라야 8,000m급 거봉들 가운데 가장 오르기 힘든 산인 K2. 대원들은 등반 내내 악천후와 고투를 벌여야 했다. 저녁 식사 중인데요. 된장에 뭐 여러 가지 감자, 양파, 호박 썰어서 그냥 무쳐 갖고 온 거예요. 그냥 물만 넣고 끓였고요. 그다음에 이제 마늘이 아니라 멸치. 뭐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진짜 맛있네요. 정상 공격을 하루 앞둔 저녁 시간. 이것이 새 대원들과 마지막 식사가 될 줄은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다. 진짜 맵겠다. 소스. 2008년 8월 1일 구미영은 K2 정상에 올랐다. 이곳은 바로 세계에서 두 번째 높은 봉우리 K2 정상입니다. 와, 여기서는 지금 이보다 높은 산은 찾아볼 수 없고요. 근데 이제 로프가 모자라가지고 지금 한 500m를 로프를 안 깔고 올라왔는데 지금 뭐 좀 내려가는 일이 걱정스러운데 그러나 K2는 새 동료를 잃은 아픔의 산이었다. 원정 기간 동안 가족처럼 지내던 새 대원이 하산 중 목숨을 잃은 것이다. 이제 그런 게 거의 감정이 좀 무뎌지는 편이죠. 이제 나중에 밑에 내려와서야 뭐 이제 그런 사고를 실감하게 되고 이제 다시는 이 사람들을 보지 못하는구나. 이제 막 이런 뭐 이렇게 감정에 휩싸이면서 뭐 굉장히 이제 막 슬픔이 많이 밀려오죠. 히말라야에선 기다림도 산을 오르는 하나의 과정이다. 이틀째인가요? 3일째 날씨 안 좋은 거죠? 3일째 날씨 안 좋아서 지금 베이스 캠프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고요. 아마 내일 모레 정도 정상을 향해서 출발할 계획입니다. So now you are 11 peaks. 베이스 캠프에서 14자 완등을 목표로 하고 있는 이탈리아 산악인과 만났다. 칸첸충가, 마칼루, and Annapurna. Annapurna. Yes. So I have planned next year, spring, Makalu. 2008년 10월 마나슬로 등정으로 구미영은 히말라야 7개 봉에 오른 산악인이 됐다. 지난 3월 히말라야로 떠나는 고미영과 오은선을 위해 조촐한 환송회가 열렸다. 오은선은 14좌 완등을 나란히 하고 있는 선후배사이다. 마칼루 어떤 부분이 가장 힘들어요? 어디 넘어갈 때? 그때 당시 경사도 있고 경사나 전체적으로 아주 센 건 아니지만 바위가 계속 이렇게 뭉떡뭉떡 있어가지고 그 부분 갈 때가 내가 제일 힘들었어요. 3월 19일 구미영은 카트만두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 마칼루와 칸첸중과 다울라기리 등 남은 7개 봉우리에 도전하기 위해서였다. 원정을 갈 때마다 아버지를 향한 마음을 일기에 담았다. 딸은 늙은 아버지를, 아버지는 험한 산에 오르는 딸을 걱정했다. 지금 누군가는 여성 산악인이 8,000m 쪽의 등반을 14자를 완등하는 사람이 나와야 될 뿐만 아니라 한국에서도 또 그런 사람이 나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윤치원 대원이
고미영이 좋아하는 돼지고기를 삶았다. 오늘 날짜가 잡혔습니다. 이제 D-Day가 잡혔는데 이거 먹고 힘내가지고 이제 올라가려고 그래서 좀 준비하는 겁니다. 좀 걷는 대로 걸어버리면 2시간만 내려 진짜. 아, 돼지고기 너무 맛있어.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거. 11시 반에 갔잖아. 유난히 돼지고기를 좋아해 삼겹살과 족발을 즐겨 먹던 그녀다. 히말라야의 검은 귀신이라 불리는 마칼루 등반 역시 쉽지 않았다. 해발 7,600m 지점에 캠프 3를 구축하고 고소 적응과 훈련까지 마쳤지만 곳곳에 도사리고 있는 위험지대는 대원들을 한순간도 방심할 수 없게 만들었다. 한순간이잖아요. 그러니까 늘 조심을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더 신중하게 이제 등반을 해야죠. 마칼루 등반에서 가장 가슴 졸였던 구간은 해발 8,000m 지점. 아슬아슬하게 눈에 덮여있던 히든 크레바스였다. 세계 최초로 히말라야 14좌를 완등했던 라인홀트 메스너가 4번의 도전 끝에 올랐던 마칼루. 고미영에게 마칼루는 히말라야 14좌의 꿈을 이룰 분수령이 되는 산이었다. 2009년 5월 1일 마침내 고미영이 마칼루 정상에 올랐다. 네팔 시간 밤 11시 25분 출발. 밤 11시 25분 출발. 정상 10시 40분 도착. 11시간 걸렸어. 마칼루를 등정한 고미영은 올해 14좌 완등을 목표로 연속 등반에 나섰다. 완벽하게 고소 적응이 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마칼루에서 헬기로 칸첸중가 베이스 캠프로 이동했다. 예, 오늘이 5월 7일? 응? 5월 6일이네요. 지금 바로 헬리콥터에서 이제 이곳 칸첸중가 베이스 캠프에 내렸는데요. 삶과 죽음의 경계를 넘나드는 히말라야 등반. 고미영은 목숨을 걸고 자신의 꿈을 향해 한 발 한 발 걸어나갔다. 8,000m, 히말라야 8,000m 14좌 완등을 위한 고미영의 도전은 계속됩니다. 화이팅! 세계 최초의 한 시즌 4개봉 연속 등정은 고미영의 순수한 열정이 만든 값진 성과였다. (7월 16일) 한국에서 파견된 구조대가 난가파르밭 베이스 캠프에 도착했다. 파키스탄 원정을 마친 한국 산악인들도 귀국을 미루고 구조대에 합류했다. 고미영이 발견된 해발 5,300m 지점은 가파르고 협소한 지형으로 헬기 접근이 어렵고 사람이 직접 접근하는 것도 쉽지 않아 구조는 난항을 겪고 있었다. 뾰족한 축소회라고 있잖아요. 그 왼쪽에 보시면 지금 까맣게 이렇게 지금 클립 절벽으로 돼 있잖아요. 그 왜 까만 부분 위에 지금 애들 올라가 있어요. 고도의 등반 기술을 가진 구조대가 직접 현장으로 접근하는 것 외엔 별다른 방법이 없었다. 베이스 캠프를 출발한 지 5시간 40분이 지나서야 현장에 도착한 대원들.
수백 미터가 넘는 위험한 설벽을 올라야 했기 때문이다. 고미영의 사망을 확인한 대원들이 조심스럽게 시신 수습에 나섰다. 절벽이라 로프를 타고 내려와야 하는 길. 들것을 사용할 수 없어 대원 한 사람 한 사람이 시신을 안고 내려오게 된다. 구조대원들의 안전도 확신할 수 없는 위험한 절벽. 시신 인양 중 또 다른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구조 현장은 숨막히는 긴장의 연속이었다. 혼자 오르내리기도 위험한 설벽에서 시신을 껴안고 내려오는 대원. 가슴 졸이는 시신 수습 작업은 13시간 넘게 계속됐다. 6일 동안 차가운 난가파르밭에 협곡에 누워있던 고미영이 동료들의 품으로 돌아온 순간이었다. 힘 안 들어 이제. 이제 힘 안 들 거야. 응? 아이고. 이렇게 달려와줘서 고맙네. 네, 같이 에베레스트도 했고 로체도 했고 중간에 마칼로도 했고 여기까지 해서 같이 많이 다녔는데 정말 많이 속상합니다. 아쉽고 안타깝고 그럴 때가 아닌데 거기서 하여튼 죄송합니다. 제가 뭐 맨날 며칠 밤이고 같이 있어줘야 되는데 먼저 혼자 내려와서 정말 이 사람이 할 도리가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 사람들한테 피해도 많이 줬고 너무 힘듭니다. 너무 힘들어. 그래도 그나마 데리고 갈 수 있다라는 게 그나마 조금은 위안은 되는데. 고미영은 그렇게 사랑했던 히말라야를 떠났다. 이제는 영정사진으로밖에 볼 수 없는 그녀의 환한 웃음. 하는 정말의 어떤 그런 열정이라든가 식지 않는 끊임없는 열정, 그다음 그 자신감, 그런 매사의 모든 것에 대한 적극성, 항상 굉장히 긍정적인 것 같아요. 긍정이라든가 그다음에 어떤 불굴의 그런 어떤 도전 정신, 그런 것이 우리들한테 그런 메시지를 남겨주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산이 삶의 전부이고 목표였던 불꽃처럼 뜨겁고 열정적인 삶을 살았던 한 사람. 그녀가 걸어온 생애는 많은 이들에게 오래도록 기억될 것이다. 오가던 푸른 그 길이 햇살이 살며시 내려앉으면 소리 없이 웃으며 불러와요. 소나무야 소나무야 언제나 푸른 내 그녀에게 산은 어머니의 품처럼 포근한 곳이었다. 여기는 캠프 스케이트장입니다. 약 2,600m인데요. 언제나 볼 수 있다. 마지막 캠프에서 2시 30분에 출발해서 지금 5시 40분입니다. 그래서 3시간 10분 정도 왔고요.
앞으로 뭐 한 8시간에서 9시간 정도. 프로스트햇이 가지 않은 길을 좋아하고 그대 먼 곳에를 즐겨 불렀던 고미영. 그녀는 남들이 가지 않은 길 위에서 행복을 찾았고 이젠 먼 곳으로 떠났다. 내 곁에 가까이 있어요. 하지만 안을 수 없네요. 그대 마음 아주 먼 곳에 그대가 내 곁을 떠나갈 때 머리 너보다 기밥 없어요. 눈물이 담당한 마음으로 아주 나쁜 거 같아.